안녕하십니까. 신문고 담당 강사 장승빈입니다. 어머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치는 첫 시험인 만큼 되게 걱정되고 신경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걸음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치는 첫 시험에서 의욕이 꺾이기보단 나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신목고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목고 시험에서 잘 치려면 신목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추세인지 알아야만 시험을 대비를 잘 할 수 있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 함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2028년도에 입시 변화, 정시에서도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서울대에서 한 개 발표를 했는데 서울대가 정시의 내신 반영 비율 자체를 20%에서 40%로 올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서울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고대 정도만 가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 만큼 여기 이 서울대를 기점으로 해서 상위 대학교들 또한 여기에 발맞춰서 따라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위권 대학교들도 또한 이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저희 아이들 고1부터 고3까지 꾸준히 내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신 준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신목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태그라는 거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길게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 생각하면 듣기니까 되게 쉬운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인 만큼 되게 어려운 기술 용어나 과학적 용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말고사에 근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선생님 왜 기말고사까지 보는 거예요? 신목고등학교의 경향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목고등학교는 여기 원래는 태그, 교과서, 모의고사 이렇게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카이스트 기출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즉 내신의 범위가 엄청나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영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부담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 자체도 어려워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는 교과서 비율이 20%나 되고 근데 24년도 기말고사에는 교과서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드 같은 경우에 아까 부교재 같은 비율은 생각보다 23년도, 24년도 중간고사는 12%, 10%로 되게 낮아요. 그만큼 즉 심지어 여기서 보면 여기 세 문제 있거든요. 이 세 문제가 다 객관식이에요. 일치, 불일치 문제, 삽입 문제, 되게 문제들이 쉬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 24년도 기말고사에 보면 어떻게 된다? 23%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 7문제 중 4문제가 서술형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비율이 늘어나면 문제는 쉬워지고 교과서 비율이 줄어들면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분석했을 때 저희가 아이들이 갖고 온 시험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분석 결과 난이도가 그럼 선생님 24년도 중간고사는 좀 쉬웠겠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평균이 50점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술형 자체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문법 문제, 선생님 옛날에는 중간고사, 중학교 때는 통합기를 하면 서술형 다 맞던데요? 통합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문장들을 다 변형해서 이 문장을 너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너 이 문장, 이 문법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적용의 문제가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너무나 올라가서 평균이 50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 50점을 받고 나면 나 영어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공부를 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반에도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계속 올 A 등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영어를 잘했는데 이제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시험 점수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니까 아예 공부를 손을 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되게 아프면서도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일단 고등학교 들어갈 때 첫 시험이 그래서 항상 학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시험에서 잘 스타트를 끊어야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못해도 계속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중간고사 내신의 이런 난이도 자체가 상이었고 그리고 변별력이 아주 높게 서술형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시목고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어형 변화를 많이 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형 변화는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꿀 수 있냐 명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냐 형용사를 동사로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품사의 변화가 자유자재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도 아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예문 한번 선생님 그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건 참고로 작년 중간고사의 문제입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문법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단어 하나에 줄을 꺼놓으면 이 아이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 문법이 맞는지 이 단어 하나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는 달라져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한번 풀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where이 보면 관계부사의 조건은 앞에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뒤에 taste were registered라는 주어 수동태 문장이 와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 where의 조건이 딱 부합합니다. 그래서 where는 고쳐지 어법상 옳은 건데 근데 demonstrated, was, conducting 이렇게 동사의 모양을 바뀐 모양은 항상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뭐부터 확인한다?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 demonstrated라는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앞에 주어 research가 보이고 뒤에 대절이 보니까 아하 주어 목적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구나 라고 아이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아이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기 때문에 어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다 설명이 들어간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was라는 이 자리도 보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대절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tongue, map, explanation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동사가 맞구나. 그리고 수일지도 explanation에 맞추기 때문에 여기 단수 주어, 단수 동사 이것도 맞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반의 아이들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루트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ducting이란 이 자리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여기 the map was 라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그 다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 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ing형을 취해야 되는지 ed형을 취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아이들 보통 학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의미관계를 따져야 돼. 근데 의미관계를 따지면 사실 수행되는 통장 많이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의미로 따지면 안 되고 이 동사의 특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conduct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수행하다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conduct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conducting이 아니라 conducted가 돼야 된다. 여기서 답이 하나가 체크되게 됩니다. 어머님 들어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설명하지? 또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 이런 시범을 보고 아이들이 이런 걸 듣구나 이렇게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perceived라는 여기도 동사형이네?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선생님께서 확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앞에 근데 they may be perceived 이 자리 동사 자리 맞구나. 그 다음 뭐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perceive라는 동사 선생님께서 이 동사의 특성 자체를 확인하라고 했지. perceive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인식하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뒤에 목적어 근데 없네? 그래서 수동태 pp형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여기 where, demonstrated, was, perceived 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which 같은 경우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여기 뭐야? You registered that perception. 주어, 동사, 목적어. 뒤가 완전해서 which라는 건 여기 틀렸구나 라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which conducting을 고쳐야 되는 건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여기 2번 문제 때문에 사실은 설명드린 거예요. 이번에 서술형이 여기 not, is, place, time 여기 보면 다른 단어를 추가하지 말고 문맥과 어법에 맞게 쓰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사실 본문에는 어떻게 적혀냐면 is not place but time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더라 라는 식으로 not A but B 구문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but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이 참고로 아이들은 이 지문을 봤을 때 되게 지문을 적어도 3번, 4번은 봤기 때문에 이 지문이 무슨 지문인지 알아요. 그래서 not A but B가 들어가 있는데 but이 없어.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아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아. 이의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거는 is time, not place 이런 식으로 쉼표를 통해서 시간이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더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 평소에 중학교 같으면은 이거를 너네 암기를 했느냐 아니냐를 시험이 나온다면 이제는 너네 이거 바꿀 수 있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난이도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정답률 자체가 너무나도 맞아요. 이걸 생각해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 근데 그 앞에 is가 있잖아요. is가 있는데 여기 but이 없어요. but. 아니 그 바로 앞에. 이거 제가 만들다가 제가 그걸 아. 바로 끌고 온 게 아니라 다 타이핑을 쳐서 예. 여기 이렇게 에러가 돼요. 원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타이핑을 쳐서 어제 이때까지 쳐서 네 여기 한 개 빠졌는데 원래 여기 is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not, is, place, time 이렇게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게 is not, place, but time과 똑같은 문형을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심지어 이런 서답형 2번 문항 같은 경우에 조건 자체가 너무나도 많아요. 야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해라. 그리고 글자 수 지금 여기서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를 주면서 17개 단어를 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6단어를 더 추가해서 쓰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아이들이 띵 합니다. 6개나 추가해야 돼? 뭘 추가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이 문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as well as가 들어가는 거 압니다. 근데 이 as well as라는 게 not only A but also B와 똑같은 문형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쓰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B as well as A not only A but also B 여기 보면 순서 자체가 A, B, B, A 순서까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까지 너네 순서까지 확인할 수 있어? 너네 이 순서 확인하면서 볼 수 있니? 이런 걸 묻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본문에는 이 as well as를 썼는데 이걸 너네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이제 풀이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지 않는데 여기도 보면 정답은 affect라는 동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operate on이라는 동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 지문을 볼 때는 이 지문 무엇에 가는 건지 알아. 나 이거 무슨 문장인지 알아.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갈지 알아. 근데 이걸 활용해서 주제문을 쓰라고? 이걸 주제문을 쓰라고? 어떻게 쓰지? 하면서 대부분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아까 전에 그 어형 변화라는 걸 선생님이 아니라 어형 변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형 변화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은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글쓰기를 할 때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단어를 쓰라고 하는 거 그게 주제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 근데 여기 이 단어 여기 그래서 구체적인 추상적인 뭐 일반화된 단어를 피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들어가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단어를 골랐어야 되는데 진짜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본문에서 찾았을 필요하면 변형하여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즉 어형 변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아이들이 여기 명사 앞에 들어가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네. 그리고 provide description 명사 뒤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끔 이것도 포착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심지어 포착을 하더라도 여기서 단어를 골랐어야 했는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거의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답은 generalization이라는 명사형 일반화라는 단어를
여기 general이라는 형용사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specific이라는 형용사를 부사형 specifically라는 부사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형 변화도 되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단어를 하나 암기하고 너는 쓸 수 있다. 단어를 뜻도 암기했다. 여기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이 어원까지 보면서 이거 generalize라는 동사도 되고 generalization이라는 명사도 되고 general이라는 일반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 부담감 자체가 확 올라가니까 보통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를 아예 손 놓거나 그냥 나는 모의고사만 잘 치면 되지 이런 경우가 목동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비를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기말고사에서는 다행히 진짜 다행인 소식은 서술형은 난이도가 확 내려갔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좋은 거네요.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까다로운 객관식이 진짜로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시험보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까다로운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게 주어진 지문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수업 시간에 3번, 4번 아까 본다고 했으면 일치 불일치 문제 쉽지 않나? 일치 불일치 문제 되게 쉽거든요. 근데 선택지 자체가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너무나도 선택지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서 아이들 보통 평소에 영어학원에서 글을 읽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50분 내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첫 문장부터 너무 많다. 아무리 읽어도 끝이 안 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50분 동안 이런 해석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다 가게 돼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차라리 좀 쉽게 내는 이유입니다. 다 선생님들 다 이유가 있어요. 서술형을 쉽게 내면 객관식을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통 빈칸, 우리 모의고사에 보면 빈칸이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문 다 아니까 여기 뭐가 안 들어갈지 알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속담이 들어가요. 그냥 쉽게 오는 거 쉽게 사라진다. 이런 뜻인데 아이들은 보면 쉽게 오고 쉽게 간다? 오고 가는 게 쉽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담 자체에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게 되고 이런 걸 부르고 그리고 2번에 보면 were it not for struggle 이라는 식으로 if가 생략된 도치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정법이에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게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가정법 부분이 2번에도 있고 5번에 보면 I wish 가정법 이런 식으로 선택지 자체도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저희 한번 봤죠. 문법 문제 보통 보면 이렇게 단어 하나에 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는 전체에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확인해야 돼요. at least도 확인하고 you woken up도 확인해야 되고 safe, sound 이거 많이 확인해야 되고 in your own home 이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택지도 24년도 중간고사에는 선택지 자체가 여기 보면 A부터 A, B, C, D, E 5개인데 여기는 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너무 할 게 많다 이렇게 하면서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선생님들이 진짜 나빴던 게 모두 몇 개인가 하면 답이 사실 1개예요. 근데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 1개 찾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모두라고 하는데 1개? 이상하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왔다가 그래도 1개인데? 또 혹시 빠뜨린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객관식에서 시간을 너무 소모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꼼수라기보다 함정 같은 게 함정도 파놓고 선생님들이 칼을 갈고 있어요. 너네 나 이거 잘 칠 수 있니? 너네 이래도 잘 쳐? 이런 식으로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 문제 24년도 기말고사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면 어법이면 어법 문제 어휘면 어휘 문제 연결사면 연결사 문제 이렇게 한 개씩 내기 마련인데 여기 선택지에 보면 where, A에 보면 where이냐 what 이거 문법 문제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 이걸 묻고 있고 B, C는 연결사를 묻고 있고 D 같은 경우에 단어가 돼서 어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 문제 이거 이번에 새로 도전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아서 자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합 문제도 자주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하는 게 정말로 열심히 모든 걸 이게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이런 문법만 보면 되겠지. 문법이 자주 나오니까 문법만 보면 돼. 이제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 24년도 쉽지 않다. 25년도 역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서술형 중간고사에선 서술형이 어렵고 기말고사에선 객관식이 두 개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어떤 게 어려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면 학원에 보면 겨울 특강이 있는데 겨울 특강이 있는 목동에는 특히나 겨울 특강이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문제에 보면은 본문이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라는 이게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통 보면 No matter how는 however를 바꾸는 거 요까지는 알아요. 근데 여기 단어 자체가 scary가 아닌 terrify라는 동사를 주어주거든요. 근데 이 동사, 이 감정 동사를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ed, 감정을 유발시키면 ing라는 그런 문법을 알고 있어야만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너네 이거 문법 지금 중학교에서 문법이 잘 된 채로 올라왔니? 라는 걸 묻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문법을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문법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대비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어법 문제가 이제 줄도 안 긋어요. 24년도 기말고사에는 어법 문제는 줄도 안 긋고 너네 여기서 틀린 거 한번 찾아봐봐. 다 한번 확인해봐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옵니다. 참고로 여기 이 지문은 여기 다가 아니에요. 여기 위 아래 더 있는데 이거 카이스트 지문이거든요. 여기 위 아래 엄청나게 한 지문 한 면 전체를 차지하는데 이것만 발췌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의고사는 당연히 뭐 동의어 문제도 많고 변형 문제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count라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count, 너네 이 count라는 동사 딴 걸로 바꿔봐. 근데 진짜 저는 되게 마음에 아팠던 게 어떤 아이들이 보니까 count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시험지에다 count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뭘 씹어봐도 count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count는 적었는데 뭘 고르지? 다 찍어보면서 어떤 걸 고르지?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quantity라는 수량이라는 명사를 동사화시킨 quantify, 수량화하다. 즉 결국 개수를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진 quantify로 바꾸는 그렇게 어려운 이 어형 변화의 문형 이렇게 이건 중간고사에서도 기말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형 변화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험은 서답형에서 조금 난이도가 하향되고 있지만 객관식이 난이도가 너무 어려졌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답형은 여전히 1등급, 2등급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답형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생각하거든요. 서답형 이제 난이도 낮아졌으니까 대비 소홀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서답형은 1,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것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리뉴 학원에서 작년에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90점 넘는 친구들이 5명이 나왔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6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신 대비는 선생님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당연히 기출 분석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2010년 때부터 시험 기출 다 모아져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처럼 다 분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문법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내는지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요번에 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내겠구나. 그리고 서술형도 전체 문장이 다 서술형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전처럼 not A but B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구가 들어간 문형이 서술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학생들은 보면 잘 모르는데 강사들은 반복하는 게 그런 거 분석하는 일이라서 그런 거를 찍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서술형이 나오니까 너네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고 이번에 클릭 시간에 확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분석을 바탕으로 그걸 녹여서 수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원의 리뉴 학원의 특징은 클리닉 시스템이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수업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교재를 씁니다. 참고로 테드, 선생님 근데 다 짜집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테드 같은 경우에는 강연이라서 시중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롯이 강사가 문제를 잘 만드냐, 분석을 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다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자체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엔 어법 같은 경우엔 수업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어법은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구두로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숙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적용이 사실 목동 아이들은 영어 학원 다니는 게 일이라서 어법은 되게 다들 나 수업 많이 들어서 이거 다 아는데 왜 하지? 이래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냐면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시험 치고 통과 안 하면 끝 아니에요? 계속 부릅니다. 잘하는 애들은 클리닉 하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요. 그래서 딴 공부 하면 되는데 다 못하는 친구들이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저는 끝까지 데리고 옵니다. 저는 끝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잘 안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 불러서 될 때까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매 수업당 어떤 지문의 특정한 서술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지문은 그런 문장은 설명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해설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 너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야. 너 상관적 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보자 하면서 피드백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게 사실은 지문 자체가 23개 테드에 교과서에 너무나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5주간 시험을 준비하면 만약에 한 번 보고 끝이면은 아이들 다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돼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사실 이 신문권 또 특징이 뭐냐면 요약 문제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요약 문제가 아마 다른 학원 입시 설명회 가도 요약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약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야 너네 이 지문 기억하고 있어? 너네 이거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많이 내므로써 아이들이 너 이거 까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난다면 토요일에 불러서 구두로 아이들 이야기끔 해보고 너네 이거 적용되는지 아닌지 1대1로 확인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1주차에서 3주차에는 모든 범위를 1회독하고 당연히 단어는 기본이에요. 단어를 일단 우선적으로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은 여기 빈칸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빈칸에 들어간 기본적인 그런 단어는 외우게끔 하고 여기 이 문장의 이 부분 너네 암기하고 있어?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 문법, 선택 문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문법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 문법을 대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 서술형 이 문제 나온 거 이거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5가지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3주차, 5주차에는 이제는 3주차, 5주차가 되면 2회독, 3회독 아이들이 나 이거 이제 알아 라는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 아주 다양한 변형 문제, 어휘 문제, 삽입 문제, 문법 문제, 그리고 연결성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 이런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연습하게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문에 대해서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3주차, 4주차, 5주차 토요일마다 모두가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치게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그 학교가 어떻게 내신을 내는지 그거에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처럼 이제 너네 이거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자 하면서 토요일마다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가 나면 부모님들에게 다 전송이 되면서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정도쯤 준비가 됐어. 지금 아직 덜 준비가 됐네? 많이 준비가 됐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 4주차, 5주차에는 모두가 모의고사를 시험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리닉 시간에 클리닉이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2시간 하고 클리닉 시간이 이렇게 3시간, 총 3시간인데 만약에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클리닉 시간 내에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시가 걸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수업 시간 30분이나 1시간 일찍 와서 제시를 칩니다. 근데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저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이들과 스케줄 조정한 다음에 다른 수업만 없으면 계속 불러서 될 때까지 봐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일찍 와야 돼요. 일찍. 늦게 오면 중요한 부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들어와서 하면 집중도 깨지고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부분을 다 놓치고 되기 때문에 수업 준비가 아니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일찍 와야 되고 그리고 제시는 통과 안 해요. 제시는 걸려도 돼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진짜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과제를 반복적으로 안 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참고로 6시부터 9시까지가 수업 시간인데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석을 하는 경우가 이 학원 규칙이거든요. 근데 결석을 하는 경우인데 보통 대체 수업이 월급 수업하고 화목 수업이 똑같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수업일 빠졌다? 그러면 화요일날 와서 들어도 돼요. 목요일날 빠졌다? 그럼 금요일날 와서 들어도 돼요. 근데 금요일날 빠질 것 같다? 그럼 목요일날 와서 들어도 돼요. 왜냐면 수업이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영상 녹화본 수업 듣는 친구 치고 제대로 수업을 들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앵간하면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와서 듣는 게 최고고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영상보다는 대면 보강 토요일날 1대1 시간 잡고 아침에도 좀 괜찮아요. 어차피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다 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대면 보강을 저는 할 겁니다.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저는 대면 보강을 보통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결석을 했다? 대면 보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월 1회까지 결석은 허용하는데 2회부터는 뭐 퇴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서류만 주시면은 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각 같은 경우에 3분까지는 허용이고 4분째부터 지각입니다. 그리고 오면은 핸드폰은 무조건 수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은 저 앞에서 무조건 수거를 해서 아이들이 수거했는지 아닌지 다 확인해요. 그래서 저희 반에 한번 안 낸 경우가 있어서 바로 생명실에 연락 와서 핸드폰 확인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다 확인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꼼꼼하게 해야 되고 안 할 경우 계속 남아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뭐 미흡하면 1회 경고, 3회째부터 퇴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할 때까지 남겨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각서 쓰고 가요. 이제 앞으로 안 오면 다른 학원 다 뺄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꼭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퇴원 규칙은 이거는 뭐 퇴원 시 6개월 재등원 불가 이거 꼭 언급하라고 하셔서 자 재등원 시 입학 테스트를 또 실시하더라.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입반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Q&A 질문이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이번에 그 입학이 아니라 그게 바뀌어서 1등급 예전까지는 1등급이 4%까지였는데 10%까지 이제 1등급이어서 한 35명 정도? 350명 정도가 1학년 들어가면 35명 정도가 1등급입니다. 근데 2등급이 되면 그러면 2등급도 1등급 다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2등급부터는 조금 경기권? 좀 멀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지금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 카이스트 문제 범위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네네.